Welcome Bokkunbin is the best stock trading technique in Korea. 안녕하세요. 2019년 9월 5일 목요일 장 마치고 불금봉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마치고 지금 6시 17분인데요. 시장 상황이 악재가 완화돼 가지고 미중 무역 협상이 재개된다는 이 소식 때문에 전체적으로 코스피가 2000포인트를 올라섰습니다. 10분봉을 보시면요. 2015포인트까지 12시 조금 지나가지고요. 최고점을 찍고 살짝 내려오긴 했지만 오늘 상당히 시사하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것은 2000포인트를 달성했다. 또 아시아 증시에서는 어제 그 홍콩에서 범죄인 인도법이 철회됐기 때문에 오늘 상당히 많이 홍콩도 그렇고 오를 거라고 봤는데요. 시위대들이 그 송환법 철회 소식에도 뭐 마음에 들지 않는가 봅니다. 자신들이 요구하는 5대 그 요구사항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관철이 돼야지만이 이 시위를 중지하겠다 이러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어쩌면 주말에 또 시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홍콩 항생지수는 빠졌습니다. 오히려 상당히 더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어제 4%까지 홍콩 항생지수가 올랐는데요. 오늘은 그 0.96%그 상해 지수는 올랐고요. 또 대만 지수도 0.93% 올랐고 이렇게 그 전체 아시아 시장에서는 다 올랐지만은 송환법 이러한 그 철회 소식에도 불구하고 0.5%까지 내린 이러한 그 홍콩 항생 지수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홍콩의 이 송환법 철회 시가 계속 불거지면서 시끄럽게 되면 우리나라 수출 4위에 해당하는 홍콩이 우리나라 수출 수입해 가는데 4위, 우리나라 수출 4위 국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그 시위가 우리나라 수출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홍콩 시위에 좀 신경을 쓰시면서 타결되는 사항이라든가 또 시위가 재개되는 사항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달 만에 2000선 탈환한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2층 저항대가 2070포인트인데요. 이제 2070포인트까지도 조금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기 세력선, 블랙선이 지금 꼭대기에 치고 있는데요. 조금 조정이 있다가 2070을 뚫고 올라갈 수 있도록 이 힘이 좀 좋은 뉴스 테마로 앞으로 그 미중 무역 협상이 10월 달에 재개되면서 타결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 뭐 여기 2070포인트 아니라 2층 위에서 움직임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코스닥을 잠깐 볼까요? 코스닥은 638포인트가 저항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분봉 10분봉 최고치 634포인트 찍고 들쑥날쑥 하다가요 632포인트 마감했습니다. 자, 내일은 또 더 좋은 이 638포인트를 뛰어넘어서 올라가면 코스닥 역시 2층 저항대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 불금봉 세력 블랙선이 꼭대기에 치고 있습니다. 조정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조정하다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전체 시장하고 또 홍콩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우리가 오늘 시장에 있었던 전체 뉴스 테마 호재가 어떤 것들이 움직였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SK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관련주들이 어제 홍콩에서의 그 송환법 철회 소식 또 미중 무역협상 재개한다는 이러한 그 소식들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증시 굉장히 영향을 미쳤어요. 상승으로.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 같이 SK 하이닉스 뭐 엄청나게 지금 올랐습니다. 3.75%. 연일 지금 뭐 5거래일 동안 여기까지 올랐는데 4층 저항대가 지금 85,000원인데요. 오늘 83,000원에 도달했습니다.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45,700원까지 올랐는데 여기 47,550원까지 7월 말에 형성돼 있었는데요. 거기를 충분히 뚫을 수 있을 만큼 지금 힘이 굉장히 셉니다. 3층이 3,700, 47,200원이거든요. 저항대가 여기 도달할 수 있는 힘을 상당히 갖고 있습니다.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이 워싱턴에서 10월 초에 열린다는 이러한 소식이 우리 장마치고 좋은 소식으로 또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 장도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나라 여러가지 상황들 시장이 미중 무역 협상,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은 가장 큰 이슈가 미중 무역 협상 타결하고요. 또 미국의 금리 인하 소식입니다. 근데 이렇게 그 장마치고 4시 50분쯤에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 내달 초에 워싱턴에서 재개한다. 이러한 소식이 들려옴으로 해가지고요. 지금 전체 분위기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9월에 원래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 고위급 무역 협상 하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 경로로 인해 가지고 지금 연기됐다가 다시 10월 초에 워싱턴에서 재개하기로 합의했다는 이런 소식들이 지금 강대강 서로 그 관세폭탄을 막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물꼬가 좀 튀었습니다. 간극이 양측 간에 지금 주장하는 간극이 좁혀지지는 않지만은 협상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기대감을 먹고 사는 주식에서 우리가 그 여러 가지 국제 정치 상황이라든가 국제 경제 상황이 우리 주식 종목과 또 우리 한국 전체 코스피 코스닥 그 흐름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공부들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미국 무역 대표부하고요, 또 중국에서 전화 통화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그 고위급 개최한다는 소식이 장마치고 들려온 게 우리들한테는 내일 장이 상당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그 힘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가 무역 협상 재개 기대감과 또 이렇게 홍콩발 훈풍 이런 것 때문에 바로 그 나타난 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이런 종목들 상당히 좋습니다. 어제 제가 그 방송을 수요일이라 안 한 날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특히 이렇게 그 블랙 VP 선하고 수급선이 바닥일 때의 이 모습들이 상당히 좋죠. 오늘 갭 상승해 가지고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이닉스 계속 밀고 나갔습니다. 오늘 종가가 고가죠. 상당히 흐름이 좋습니다. 그리고 수급 그린선 바닥에 있습니다. 이렇게 미중 무역 협상 타결 이런 소식들이 또 이런 그 반도체 흐름들 상당히 괜찮아요. 그래서 원익홀딩스 6% 마감했고 또 ICD 15%, 뭐 굉장히 반도체, 한미 반도체, SFA 반도체 전부 양봉을 마감했습니다. 6일날 내일이죠. 갤럭시 폴드 출시 예정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폴드. 그래서 폴더블 폰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오늘 좀 괜찮았는데요. 전체 시장을 이렇게 끌고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폴더블 폰이 내일 출시한다, 이런 걸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하루 종일 시장을 이끌었던 게 정치 테마주죠. 조국 법무장관 후보, 홍정욱, 또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이렇게 3명의 그 정치 테마주들의 움직임이 엄청 힘이 있었고요. 또 그래핀 관련해 가지고 국일 그래핀의 사회이사 교수 연구팀이 그 태양전지 그래핀 전극을 개발했다, 이러한 그 소식 때문에 그래핀 관련주 다 오른 건 아니고요. 그래핀이 오늘 유독 20%까지 마감해 가지고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물론 우리 그래핀 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사총사 있죠.
국일재지, 나노메딕스, 엑사이엔시, 크리스탈 신소재 이렇게 4개 글래핀 관련주 전부 양봉 마감했고요. 글래핀 관련해 가지고 이러한 그 국일재지, 글래핀 관련해 가지고 국일재지가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그 교수팀에서 글래핀 전극을 개발했다는 이런 소식 때문에 방사능에 관련해 가지고 뭐 CJ 시푸드도 오늘 움직임이 있었는데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은 전반적으로 오늘 하루는 조국, 홍정욱, 유시민 같은 정치 테마주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고요.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미중 무역 협상 때문에 움직임이 괜찮았습니다. 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살펴볼 만한 것들이요. 아침에 그 보안주에서 좀 움직임이 있었는데 양자 암호 기술 개발 그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 가지고 정부에서 이러한 그 보안 관련 계획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보안 관련 테마들이 조금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아침에 우리가 올라왔던 종목 중에 우리넷이 있었어요. 우리넷 같은 경우에 바로 양자암호 통신 보안주 관련해서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시장을 이끌 수 있는 그 뉴스 테마가 뭔지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장중에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전업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요, 올라오는 이러한 그 조건 검색식에서 올라온 종목을 테마로 분류하는 분류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불금봉 제가 공부하는 이 불금봉 단타 이 방송 여러분들이 꾸준히 들으시면요, 이 테마 잡아내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습득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넷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조국 법무장관 후보 많은 의혹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꺾일 것 같은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홍정욱 대항마로 홍정욱 씨하고 전 국회의원이죠. 남궁원 씨 아들 홍정욱 테마주들의 움직임이 있었고, 오늘 이런 움직임 때문에 홍정욱 관련주 중에 고려산업이 대장 역할을 하면서 상한가 찍었습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또 오늘 발언들 많이 나왔죠. 그래서 유시민 주가 올라와 있는데요. YBM넷이라든가 또 포비스TNC, 풍강 이런 종목들이 대장 또 부대장 또 후발주 역할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조국 관련주는 삼보산업하고요, 또 화천기계 2개가 오늘 움직임이 굉장히 그 변동이 심했거든요. 윗꼬리를 달고 나오잖아요. 이렇게 화천기계 투자 주의 종목인데요. 삼보산업이 지금 후발주입니다. 윗꼬리를 달고 나오죠. 10분봉을 보시면 알겠지만 갭 하락에서 시작해 가지고요, 이렇게 왔다 갔다 혼조세가 있다가 1시쯤에 바짝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올라갔던 이유가 왜 그럴까요? 바로 내일 그 인사청문회가 아침녘에는 그러니까 합의가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전격적으로 법사위에서 이렇게 국회 법사위에서 1시쯤 이렇게 그 발표를 했습니다. 바짝 올라왔죠. 마찬가지로 화천기계 한번 볼까요? 움직임 1시쯤, 그 전부터 12시에서 쭉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1시에 피크를 쳤습니다. 고려산업을 한번 볼까요? 고려산업은 꾸준하게 올라다가 마찬가지로 1시부터 이렇게 인사청문회에 조국이 이렇게 그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려산업 같은 이러한 그 조국과 대항할 수 있는 이러한 정치 테마주가 올라왔다는 것은 그렇게 그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조국이 볼 때는. 그래서 지금 화천기계하고 삼보산업이 조국 관련주고요. YBM넷하고 보혜양조 뭐 이러한 요 정도 유시민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시민 관련주들이 왜 올라오고 또 사라지고 올라오고 하는지 이러한 그 내용들을 여러분이 뉴스 테마 호재로 잡아내야 돼요. 자고 일어났더니 그 정경심 여사, 조국의 그 아내죠, 부인 정경심 교수 근무하는 동양대학 총장한테 여권의 유력한 인사가 전화를 했다.
압력을 넣었다. 뭐 이러한 그 얘기들이 나왔는데 11시쯤 돼가지고 유시민 씨라는 게 이제 밝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권 핵심 인사 A씨가 누구냐. 그래서 동양대 최성해 총장한테 전화 통화했다. 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 딸 표창장 그 논란 이것 때문에 했다. 이런 것들이 압력 넣은 거 아니냐. 그래서 어제 점심 때 전화했는데 이게 유시민이다 이런 그 내용이 나오면서 갑자기 오늘 그 유시민 그 주들이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시민 관련주들이요 이렇게 보호에 양조하고 아까 말씀드린 다시 여기 보세요. YBMnet 움직임들이 굉장히 셌어요. 갑자기 거래량 보십시오. YBMnet 또 보호에 양조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근데 유 이사장 유시민 이사장 나는 그 유튜버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듣는지 모르시겠지만은 유시민이 알릴레오라는 그 유튜브 방송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기자와 같은 입장에서 내가 그 청탁 전화를 한 건 아니고 그 내용을 좀 기자의 입장에서 좀 알아보려고 취재하는 입장에서 어떤 내용이냐 기자들처럼 취재한다. 그래서 이렇게 그 언론 보도한 것 같이 내가 청탁을 넣거나 이런 건 아니다. 그래서 오해다 막 이런 내용들이 결국은 뉴스가 얼만큼 이렇게 민감한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조국 후보의 지금 그 딸 표차자 문제 굉장히 지금 그 내일 여권에서 민주당에서는 4명의 증인을 지금 채택한 상태고요. 또 야권 한나라당에서는 7명을 채택했는데 원래 12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한 명이 지금 빠졌는데요. 그 한 사람이 바로 지금 굉장히 핵심 인물로 떠오르고 있는 동양대 최성해 총장입니다. 최성해 총장을 더불어민주당에서 완전히 거부를 했어요. 정말 핵심 그 증인인데 지금 내일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여러분들 내일 저도 상당히 관심이 많고요. 지금 볼 수 있는 핵심 이렇게 그 관전 포인트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새로운 증인 내지는 새로운 그 이러한 불법적인 내용들이 튀어나오면 조국에게 상당히 불리할 겁니다. 또 여기에 더불어 가지고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특수 2부 검찰 특수 2부가 지금 이러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2부 특수 2부하고 또 특수 3부가 가세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갑자기 예를 들어서 그 정경심 여사의 뭐 구속영장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이 뜬금없이 나오게 된다면 엄청난 변수가 될 거고요. 우리나라 전국은 완전히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내일 9월 6일 굉장히 중요한 날이고요. 또 제가 그저께 방송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정치 테마주 중에 지금 또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이재명 경기도지사 얘기입니다. 지금 완전히 그 이재명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는 하루 남았는데요. 1심에 모두 무죄가 나왔습니다. 근데 내일 오후 2시에 수원 고등법원이죠. 2심이니까 고등법원입니다. 선고 공판이 있어요. 내일 2시에. 내일 뭐 이재명 선거 공판도 있고 조국 인사청문회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날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엔 또 링링 태풍까지 오고 막 정말 전국이 어수선하고요. 나라가 굉장히 지금 다운된 이런 느낌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치적 운명을 가를 항소심 날이에요. 여러분들 이러한 내용들 메모를 좀 하셔가지고요. 이런 움직임들이 과연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러분들이 선침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종목들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은 이렇게 그 책임 져야 되는 어떤 그 발언들이기 때문에 여기 방송에서는 이렇게 바로바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그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이렇게 그 한 사람의 선거 공판 또 인사청문회 전화 한 통화 때문에 또 아니면은 홍정욱 같이 아예 정치를 나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2달 전에 본인의 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글도 올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홍정욱은 지금 사실 정치에 나오겠다고 본인은
정령 한 번도 얘기한 적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려산업이랄지 또 KNN, 디지털로선 이러한 그 신성홀딩스 같은 홍정욱 관련주들의 그 급등 추세가 계속 그 기대감을 먹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만약에 홍정욱 씨가 갑자기 그 홍정욱 회장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그 주스 관련한 이런 사업들 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코리아 헤럴드 그 지분을 다 팔았기 때문에 지금 오가닉 그 주스 관련한 이런 사업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나는 정치를 안 하겠다는 이러한 입장 표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갑자기 이렇게 상한가가 가는데 내일 페이스북에 나는 이 고려산업하고 아무 관계도 없다. 고려산업 같은 경우에 지금 그 하버드대 동문이 회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학연에 의해서 올라가는 그 상황이거든요. 고려산업 관련해 가지고 또 그 이재명 경기지사 얘기를 잠깐만 할게요. 그 직권남용이나 또 공직선거법 위반 때문에 그 항소심 선고 공판이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100만 원 이상 벌금이 나온다든가 뭐 그 유죄가 조금 나온다 그러면 이재명 지사의 정치 생명은 끝입니다. 그래서 그 상당히 내일 기추가 주목되고 있고요. 1심에서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전부 다 그러한 그 죄에 관련해 가지고는 무죄로 나왔었습니다. 근데 꼭 옛날 같으면 1심 무죄가 2심 무죄로 좀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요즘은 그 검찰이나 법원이 상당히 강도 있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지금 자신할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또 이낙연 관련주들 올랐죠. 며칠 전에 이낙연 국무총리, 현 국무총리가 이 그 지지율 리얼미터에서 우리 리얼미터를 잘 믿는 분 없으시겠지만은 지지율이 지금 그 대선 후보 잠룡 중에는 1위다. 2위는 지금 황교안 한나라당 대표거든요. 뭐 그렇게 뭐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납니다. 1, 2 차이가. 그래서 이낙연 관련주들 움직임도 전반적으로 지금 오늘 그 빨간불인데요. 제가 이낙연, 니은자 있죠? 낙연. 그래서 니은자로 된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남선알루미늄, 또 남아토곤, 남아산업. 그래서 니은자 들어간 이런 회사들, 삼본전자 이런 그 종목들이 이낙연 관련주입니다. 홍정욱 관련주, 이낙연 관련주, 또 유시민 관련해 가지고 오늘 움직임이 있었고 글래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같이 전반적으로 다 정리해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갔던 종목들 한번 볼까요? 상한가 갔던 종목이 어떤 게 있었는지. 시간의 움직임 하기에는 좀 시간이 그러니까 상한가 갔던 종목 좀 하겠습니다. 삼부토건이 상한가 갔어요. 우리가 대응하는 종목은 아니죠. 여기 보신 것 같이 893원입니다. 1000원 이하 동전주기 때문에 삼부토건 움직이 이렇게 있더라도 들어가진 않아요. 우리가 그 이렇게 72억 거래대금으로 상한가 친 종목이고요. 지금 그 매각 소식 때문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삼부토건 거래 없다가 갑자기 오늘 그 거래가 터진 내용이고요. 고려산업 조용히 갔습니다. 우리가 7월 초쯤에 좀 그 대응했던 종목이에요. 7월 초에 이렇게 대응했던 종목 중에 이 고려산업이 오늘 상한가를 찍었습니다. 홍정욱 테마주로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상상인 증권이 오늘 좀 올랐는데요. 상상인 증권이 아직 재료가 발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YBM넷 유시민 관련주죠. 유시민 이사장의 그 발언 때문에 오늘 그 여권의 핵심 인사다, 유시민이다, 이러한 내용들이 올라가게 했습니다. 국일제지
글래핀에 관련해 가지고 글래핀 전국 개발 소식 때문에 올라오는데요. 글래핀 관련주는 그 네 가지, 항상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그 네 가지 기억해 주시고요. 나노메딕스, 엑사이엔시, 국일재지, 크리스탈 신소재 4개 꼭 여러분들 기억했다가, 이 글래핀은 요즘 그 핫한 이슈이기 때문에 자주 올라와요. 그러면 왜 올라오는지, 글래핀 관련해서 올라온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그 4개의 그 테마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국일재지 하나 때문에 올라왔는데, 국일재지가 요 몇 달 동안 굉장히 핫한 종목입니다. 또 관심 있게 볼 만한 게 보혜양조죠. 보혜양조, 아까 말씀드린 풍강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지금 유시민 관련주예요. 보혜양조도 유시민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보혜양조, 풍강산업, 풍강, 삼보, YBM넷 이렇게 유시민 관련주로 움직이는 거고요. 우리 그 조국 관련해 가지고는 화천기계, 삼보산업, 신송홀딩스, 서현탄메탈이고, 홍정욱 관련주 고려산업, KNN, 디지털도선 이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삼보산업도 인사청문회 증인 합의 있다 이런 소식 때문에요. 갑자기 이렇게 12시, 1시 사이에 저도 뉴스를 봤는데 그때 뭐 갑자기 막 올라왔습니다. 오늘 그 만약에 그 내일 인사청문회 증인 합의 소식이 없이 무산됐다. 예를 들어서 인사청문회가 무산됐다 그랬으면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요. 여기서 쭉 이렇게 밑으로 빠졌을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더 빨리 고려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후에 상한가 간 게 아니고요. 이때쯤에 그냥 바로 직행했을 거예요. 그래서 KNN까지도 후발주 이렇게 올라온 하루입니다. 오늘 전체적으로는 그 CJ 시푸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약간 올라왔어요. 갑자기 끝판에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던 것도 또 뉴스 때문에 그래요. 정부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해서 국제적인 공조를 추진하고 있다는 이러한 그 요청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장마치고 이렇게 3시 뭐 한 3시쯤 여기죠. 3시쯤 뉴스가 뭐 갑자기 확 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CJ 시푸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반면교사로 삼으셔 가지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조금 물려 있다 그래도 뉴스 테마 호재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추론하고 또 해석하는 법을 배우셔 가지고 이 대응법을 알게 되면요, 홀딩을 언제 하고 언제 그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매수와 매도의 타점을 정확히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매일매일 같이 일주일이면 뭐 100톤 이상의 그 오염수가 나오는데, 더 이상 후쿠시마 원전 옆에 쌓아놓을 곳도 없을 정도로 엄청난 양이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지금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다가 좀 버리겠다. 괜찮다. 일본 측에서는 그러는데 절대 괜찮지 않습니다. 그 후쿠시마 원전에 오염수를 버린다 그러면 태평양 해류를 이렇게 돌아가지고요, 우리나라 동해안까지 오는데 한 1년 걸리는데요. 우리나라 동해안 완전히 한마디로 작살납니다. 세슘에 오염되고요. 우리나라 그 생선, 물고기, 동해바다에서 나는 물고기는요, 전면적으로 먹을 수도 없고, 우리나라는 완전히 이 원전 오염수 때문에 죽음의 바다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걸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오염수 처리 문제 때문에 우리가 그 오스트리아 그 비엔나에서 열리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원자력 관련한 그 국제 행사에서 우리나라 그 과학기술부 이러한 그 공무원들, 고위직 공무원, 차관이죠. 차관들이 가가지고 이러한 그 기조연설을 통해 가지고 원전의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공동 대응하자. 이게 우리나라 바다라는 게 전 세계가 다 하나로 돼 있는데 우리나라만 오염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든지 이제 막아야 되는데, 사실 그 오염수를 갖다가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일본에 그런 기술이 없습니다. 오픈을 해가지고 좀 공조를 요청하거나 일본에서 그런다 그러면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텐데, 일본인의 성격상 이 공조하지 않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 2013년도에 그 지진 났을 때도, 일본에서 지진 났을 때도 우리나라에서 그
구호물자들 이렇게 보냈잖아요. 뜯지도 않고 그냥 창고에 놔두고 다 버렸다 그럽니다. 이렇게 도움을 받고 약한 모습으로 보이는 것들이 일본인들이 아주 수치로 생각하는 그런 국민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어려움이 있어도요 절대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그 강력하게 이러한 그 일본 정부의 그 국제 공조를 통해 가지고 오염수 무단 방출하는 것을 우리가 그 막아야 되고요. 또 더욱 그런 오염수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좀 알려야 될 것 같은 이런 상황이에요. 자, 이제 우리 불금봉 시간인데요. 그 밴드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불금봉 밴드는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밴드 전체 검색란에서 불금봉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매일 올려드리는 이 글을 좀 보시면요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어제 종가 매매 종목 솔리드 했거든요. 솔리드 종목을 했는데 이 종목이 우리들한테 수익을 많이 줬습니다. 특히 이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요 그 뉴스테마 꼭 항상 제가 종목을 얘기하면 말씀을 드리는데요 5G 관련주예요. 그래서 5G가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좀 들어갔지만 5G가 전반적으로 앞으로 굉장히 5G 보급 확대됨으로써 기대가 될 만한 그 테마 종목입니다. 그래서 5G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셔야 되고요. 5G 관련한 이 KMW나 솔리드 같은 이런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서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가 최초로 5G 기술을 상용화했거든요. 근데 이 모든 이 5G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주도해 나간다 그러면은 이러한 5G 관련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매출도 올라오고 회사의 그 흐름들이 좋아지기 때문에 5G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졌으면 하고요. 10분봉을 통해서 5G에 관련한 솔리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솔리드를 여기 보세요. 어제 종가 종목을 했는데요.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요. 그냥 바로 지킹했죠.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솔리드 같은 이러한 종목들이요. 뭐 무한정 올라가는 줄 알고 계속 상한가까지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적당한 선에서 여러분들이 수급 그린선 꼭대기를 치면요. 이게 매도 타점이에요. 수급 그린선 바닥이 매수 타점입니다. 이 그린선의 흐름을 보신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식에서 매수 매도를 할 때 내비게이션을 하나 장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매수 매도 끝낼 수 있습니다. 일봉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음봉 마감했어요. 5층 저항대 맞고 떨어졌습니다. 솔리드 지금 갖고 계시는 분은 없고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전부 매수 매도 끝냈습니다. 오성첨단 소재 어제 바로 오성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 시초가 종목으로 우리가 대응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오성첨단 소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초가 종목으로 대응했으니까 평단이 한 이 정도 된다고 보세요. 아침에 사신 분도 물론 있지만요. 뭐 여기서 좀 물을 타거나 그런 분도 있을 거고 한 요 정도 선에서 매수했다고 봅시다. 자, 아침에 요 꼬리를 수익을 내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카톡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 오성첨단소대 오늘 홀딩하고 가서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자, 오픈베이스 시초가 단타 매매 AI 종목인데요.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수익을 내고 나왔고 어제 시의 단일가에서 흐름 괜찮은데 요 앞에서 이제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지금 오픈베이스를 보시면요. 흐름은 괜찮거든요. 지금 요거 보유하고 계신 분이 2분 정도 계시는데요. 그대로 홀딩하고 가면요. 오픈베이스 AI 관련주입니다. 이 AI 관련주 우리 이낙연 국무총리가 AI 관련해 가지고 10월 달에 정부에서 육성한다는 이러한 방침들을 또 발표할 거예요. AI에 한 1조 7천억 정도 이렇게 그 투자를 할 거다. 정부에서 10월에 이러한 그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4차 산업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옛날에 그 손정희 회장 한국에 방문했을 때 우리나라에 가장 관심 가져야 되는 테마가 4차 산업 중에 인공지능, AI, 첫째도 AI, 둘째도 AI, 셋째도 AI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 여러분들 굉장히 관심 있게 보시고요. 이런 관련주들이 AD 칩스, 또 오픈 베이스 같은 이런 4차 산업 핵심입니다. 인공지능, AI하고 빅데이터 이렇게 두 개가 핵심인데 그 중에서도 손정희 회장이 얘기하기를 AI라고 했고요. 이렇게 국가적인 뉴스를 갖고 국가적인 이런 관련 정책을 갖고 있는 국가 전략으로 갖고 있는 이러한 AI 같은 종목들 또 어제 1조 7천억까지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는 이런 소식들이 오늘 안 가더라도요 계속 여러분들 홀딩하고 가고 있으면 그 기대감으로 점점 이렇게 오를 수 있는데요. 지금 제가 일봉상으로 오픈 베이스 보여드리면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업, 다운입니다. 오늘. 많이 오르지 못했다 해도 오픈 베이스 같은 이런 종목들은요. 조금 갖고 계시면 저는 요 낮은 데서 샀어요. 오늘. 좀 기다렸다. 11시쯤에. 가장 낮았죠. 거의. 보시는 것 같이. 요 지점에서 저는 매수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요쯤에서 나왔습니다. 수익을 이미 내고 나왔고요. 오늘 종가 종목으로 했던 윙이푸드 지금 매수해가지고 갖고 가고 있는데요. 제 지금 평단이 윙이푸드는 한 요 정도입니다. 그래서 약간 지금 빠져 있는 상태인데요. 윙이푸드 같은 경우에 이렇게 좋은 뉴스들이 있어요. 종가 매매 종목으로 했던 오늘 장 끝나고 공시가 나왔는데 투자 경고 종목으로 내일부터 지정됐거든요. 꼭 투자 경고 종목이 됐다 그래가지고 이 종목이 안 가고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 훈장 받고 가는 거니까 상당히 관심이 많은 이 윙이푸드 조금 거래소에서 캄다운 시키려고 이렇게 투자 경고 종목으로 내고 있는데요. 윙이푸드 같은 경우에는 갖고 지금 매수해가지고 지금 손해보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요. 세 가지의 이슈 때문에 들고 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중국하고 10월 달에 고위급 회담 재개 소식이 장마치고 나왔죠. 미중 무역 전쟁의 호재가 또 떴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윙이푸드는 국내 상장 중국주거든요. 지금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윙이푸드는 이러한 육가공 회사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100년 이상 된 회사고요. 이 윙이푸드 같은 경우에 홍콩에 본사를 두고 있고 중국 홀딩스가 홍콩에 있습니다. 그래서 ASF 관련해 가지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해 가지고 중국에서 돼지고기 가격이 지금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한 최근에 1kg당 6,000원 이상 올랐기 때문에 작년 1년 전에 비해 가지고 지금 거의 100%까지 올라온 수치예요. 배로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생산이 감소가 되는 거죠.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돼지들이 다 전염이 돼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소고기보다는 돼지고기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윙이푸드가 육가공 식품 생산업체입니다. 그래서 중국식 살라미, 전통 소세지죠. 살라미 아시잖아요. 소세지 또 중국 베이컨 같은 이런 생산하는 회사인데요. 지금 가격 급등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소식 굉장히 이 윙이푸드에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이러한 소식이고요. 또 미중 무역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고위급 회담 이런 소식들이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중국 돼지고기 값이요 13주 연속 해가지고 그냥 계속 고공행진으로 상승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또 개인들이 돼지고기 살라 그러면요 신분증 제시하고 지금 1인당 하루 사는 그러한 양까지도 제한하고 있는 또 가격 제한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비축미까지 그냥
비축, 그 돼지고기 비축분까지 전부 출하하고 있어도 이러한 그 수요에 공급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이유는요, 윙이푸드가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고 시외에서도 지금 좀 빠진 상태예요. 시외 현재를 좀 볼까요? 잠깐 보시면요, 뭐 많이 빠진 건 아닌데 1.79% 경고 종목 뜬 바람에 2,470원에 마감했습니다. 처음에 2,500원, 2,515원 그냥 그 보합으로 시작했는데 공시가 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빠졌는데,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매수 잔량이 훨씬 지금 많이 매수 잔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외에서도 흐름이 좋지는 않았지만은, 이러한 그 매수 신호, 화살촉 신호가 많이 떠 있잖아요. 윙이푸드 일봉을 보시면은 지금 윗꼬리를 달고 있지만은 지금 지금 시작입니다. 상당한 그 흐름이 괜찮을 거로 보고 있고요. 이러한 그 미중 그 호재,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한 돼지고기 가격의 그 급등, 이러한 것들이 움직임이 좀 있을 것이고, 또 여기에 더불어 가지고요, 시진핑의 그 우리나라 방한 소식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우리나라에 상장한 중국 주식들 이렇게 그 상승합니다. 그래서 한중일 외교회담 지난달에 있었잖아요. 그때 그 강경화 장관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우리나라 방문 이런 걸 지금 추진 중에 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에서 시진핑이 오게 되면 또 이러한 이슈가 윙이푸드의 상승을 올릴 수 있으니까, 조금 이렇게 그 매수했는데 떨어져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냥 바로바로 손절을 치거나 나오거나 이런 것보다는 조금 홀딩해서 가져가는 것들이 상승에 또 수익을 내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정리하자면 세 가지 이슈가 있다 그랬죠. 미중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10월에 미중 무역 협상 타결 가능성이 있고, 돼지고기 값의 상승 때문에 이러한 그 육가공 제조업체이기 때문에 상승을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시진핑의 방한 소식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홀딩해서 가져가도 무방하다, 이런 소식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그리고 고려산업 홍정욱 정치 테마 관련주 오늘 수익 냈고요. 윙이푸드가 종가였습니다. 자, 이제 그 개인 카톡 보시고요.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픈 베이스 매수해 가지고요. 수익을 잘 내고 나왔습니다. 오픈 베이스 여기 보시는 것 같죠? 시초에 아침에 해서 이렇게 올라온 지점에서 살 수도 있고요. 저는 여기 11시쯤에 완전히 떨어지는 걸 보고 여기서 매수했어요. 그래서 요 짧은 것 같지만 우리가 2에서 3% 내외의 그 수익을 내고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오픈 베이스 20분 만에 2% 정도 수익을 내고 나온 거죠. 아까 설명한 것 같이 그 앞부분에서 수익을 내신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매수 타점입니다. 그래서 수익을 낸 거고요. 굿모닝 하고 오픈 베이스죠. 오픈 베이스 2% 교수님 2% 익절했습니다. 똑같죠? 2% 정도 아침에 내고 나온 거고요. 오픈 베이스 1.5% 20분이죠. 아침에 이렇게 사고 바로바로 나오시는 거예요. 저는 조금 늦게 샀습니다. 대기하고 오픈 베이스 2% 익절했습니다. 자, 선생님 홀딩한 고려산업 2.1% 익절하고 나왔습니다. 중간에 손절매하려고 고민 많이 했지만 선생님 말씀 듣고 제가 홀딩하라 그랬거든요. 고려산업은 홍정욱 관련주기 때문에 조국의 그 입시 비리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너무 많은 비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법무장관까지 가는데 험난한 길을 겪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대항마들이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지금 홍정욱 관련주 지금 여권에 통합이 잘 되고 있지 않고 새로운 인물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그 조국과 대항할 수 있는 인물들이 지금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 그 정치를 하겠다는 어떠한 그
발언도 없는 상태에서 기대감만으로도 홍정욱 관련주들이 올랐는데요. 지금 고려산업 제가 추천해가지고 갖고 홀딩하고 갔던 거 수익 내고 나온 겁니다. 자, 오늘 뭐 많은 종목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그 험난한 상황 중에도 좋은 그 테마 뉴스들이 또 미중 무역 협상의 타계 소식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오늘 상당히 우리 그 시장이 많이 그 상승했습니다. 여러분 상상치 않게 오늘 그 수익을 낸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항상 뉴스테마 호재를 여러분들 공부해야 되고요. 오늘 마지막 좀 그 정리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테마 중에 하나가 대학 입시 재검토, 문 대통령의 대입제도 재검토 문제 때문에 우리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죠. 정시 시험 정시를 확대는 안 하겠다. 그래서 다시 재검토하겠다는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 다시 메가스타디나 메가MD 같은 이러한 그 대입 관련 교육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또 다시 돌아옵니다. 이 테마는 항상 순환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움직이는 개별 테마보다는 개별 종목의 어떤 뉴스보다는 테마로 움직이는 거에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갖고 공부하시면요 항상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태풍이 옵니다. 이런 태풍이 불어오게 되면요 또 관심 가져야 되는 게 있죠. 쓰레기, 폐기물 관련 주라든가 또 하수 관련 이러한 그 관련주들 좀 관심 있게 보시면요. 또 이 재난이 일어나게 되면 움직이는 테마들이 이런 겁니다. 강력 태풍이에요. 굉장히 바람이 세고요. 바람이 엄청나게 세서 사람도 날아갈 수 있다고 지금 그럽니다. 태풍 이름이 링링인데요. 내일 되면은 더 거세질 것 같고요. 피크가 지금 내일 저녁 또 토요일 날 아침까지 우리나라 관통한다는 이런 소식입니다. 지금 제주도까지 와 있고요. 점점 그 전국적으로 지금 바람도 많이 불고 있고 초속 55m라 그럽니다. 엄청난 바람인데 관통한다 그러면은 우리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태풍에 조심하시고요. 또 오늘 밤 남은 시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다가 내일 장 마치고 금요일 장 마치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9년 9월 5일 목요일 저녁 7시 4분입니다. 즐겁게 보내시고요. 내일 장 마치고 불금봉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